초반부터 읽겠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성품에 고집세고 외로움을 타며 꿈이 많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자기를 닮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 마냥 끌리는 것이다. 오소대는 고조로라고 불리던 기녀 시절에도 차례차례로 손님들에게 반했던 모양이다. 물론 그렇듯 마음을 비춰도 그대로 보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는 늘 보다 깊은 슬픔 속으로 잠기는 고독. 반했다가는 배반당하고 배반당한 뒤 다시 반하다. 그 결과 가미야와 시마야로부터 미스나리에게 첩자로 보내지고 다시 미스나리한테 고다인에게 보내지게 된 건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아무도 깊게 미워하지 못하는 채 차례차례 슬픈 진심을 바치면서 방황한다. 고다인은 이쯤 오소대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미스나리의 처자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싶어 했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목숨은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 부인이나 아직 어린 두 딸은 고다인이 나서서 살려달라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고다인도 실은 그렇게 할 작정이다. 이에야스가 도량이 작은 인물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고 고다인의 탄원이라면 쉽게 물리치지 못하리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런데 사정이 급격히 바뀌었다. 세기가하라 싸움이 눈 깜짝할 새 마무리되고 그 여세는 그대로 사화산성을 불태워버렸다. 그동안 고다인이 같은 사람이 참견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미스나리의 형 마사즈미 탓인지 아니면 아버지 마사스구가 성급했기 때문인지 이에야스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재빠르게 그들 일족을 불길 속에서 사라지게 해버린 것이다. 아마도 오소대는 그 어린 아들을 구명하여 자기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고 했을 터인데 오소대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다. 게이주님께서 말씀대로 여쭈었습니다. 아, 수고했어. 자, 좀 더 앞으로 다가와 앉아요. 그리고 나서 고다이는 생각이 떠오른 듯 말했다. 그렇지. 우선 그 향로에 불을 붙이고 이제부터 내가 그대와 둘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고다이는 말하며 일부러 홀가분하게 웃어 보였다. 오소대는 이르는 대로 향로를 들고 와서 모란이 생겨진 향로에 사향을 피웠다. 그윽한 정치가 풍기는 것 같군. 고다이는 다시 한번 소리내어 웃었다. 그대만한 사람이 오늘은 왜 또 눈에까지 연지를 발랐지? 네, 이로써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니 남아있던 눈물이 쏟아져서 그만. 부끄럽습니다. 오소대, 그대와 나는 확실히 닮은 데가 있어. 원 별말씀을. 고다이님과 비교될 만한 몸이 못 됩니다. 그대나 나나 다 고집센 겁쟁이야.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도 나도 한 가지는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어. 그대는 그것을 아나? 네, 아니요. 그와 같은 것은 저에게. 그렇지 않아. 여자로서는 그대도 나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오직 한 가지, 가장 옳은 일을 하고 나서 죽기를 바랐어. 오소대는 갑자기 얼굴을 숙였다. 요즘 눈에 띄게 여인 어깨가 살며시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오소대?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관철해왔어. 말다툼도 했고 덤벼들기도 했지. 배반당해도 미워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혹독하게 따지고는 옳은 것을 추구해왔어. 마님, 우는 게 좋아. 마음껏 우는 게 좋아. 나도 말이야, 그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그러나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마님, 다시 오소대는 울먹이는 소리로 불렀다. 저에게, 이 오소도에게 하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고다이는 깜짝 놀라며 숨을 삼켰다. 그건 안 돼. 아직 일러. 아닙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소대? 고다인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대는 미스나리의 처형 날짜를 들었구나. 네, 내일이라고. 조금 전 도우쿠사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직하겠다는 거냐? 안 돼. 미스나리님이 이렇게 될 줄은 그대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뿐인가? 그대는 예전에 뭐라고 했지? 미스나리는 다이코 전하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싸움을 좋아하는 천성. 그래서 고집을 관철시켜
한시라도 빨리 전하 곁으로 보내고 싶다고 했잖나. 그 미스나리가 고집을 세우다가 붙들렸어. 미스나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웃으면서 형장으로 가겠지. 그때 만일 그대가 여기서 물러 순사하게 된다면 미스나리의 고집이 상처 입게 돼. 여자는 꾹 참고 그늘에서 명복을 빌어야 되는 법이야. 살아서 비는 편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워. 그대만한 사람이 쉬운 길을 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오소대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온몸을 꼿꼿이 하고 있었다. 고다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순사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힘으로 생전의 미스나리에게도 앞으로의 미스나리에게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 살아있을 기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자기 자신을 뚜렷이 의식하지고 있지는 못했으나 만약 유족 가운데 어린 딸 하나라도 살려낼 수 있었다면 그 곁으로 달려가서 그 소망이 사는 보람이었다.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소대는 오늘까지 긴장해 있던 마음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고다이는 지금 자기와 오소대를 고집센 겁쟁이라고 표현했다. 고다이는 지금 자기와 오소대를 고집센 겁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소대는 오늘까지 긴장해 있던 마음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고다이는 지금 자기와 오소대를 고집센 겁쟁이라고 표현했다. 그 고집을 버텨주던 줄이 끊어져 버리자 오소대에게 남겨진 것은 겁쟁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겁쟁이에게 채찍질한다고 해서 과연 이제부터 고다인이 바라듯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고다인은 다시 익살스러워 보일 만큼 정다운 말투로 속삭였다. 그렇잖아 오소대? 나나 그대 같은 여자는 남편에게 심하게 굴지. 하나하나 상대에게 맞서서 심술궂게 굴었어. 안 그래? 그대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네, 네. 그런데 일단 남편 곁을 떠나면 크게 후회야 되지. 미워서 대든 건 아니었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 누구에게도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 일편단심에서 심술 부렸던 거야. 정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상대에게 그 뜻이 통했을까? 만약 반대였다면 어떻게 할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어 일일이 거슬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면 그때는 죽어서 오장육부까지라도 보이고 싶어지지. 고다이는 입을 오므리고 웃기 시작했다. 다이코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에 빠졌었지.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 혼자만의 씨름이었어. 내 생각은 스스로 억눌려버리고 아침 저녁 전하가 하자는 대로 모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나. 그야말로 후회는 이중 삼중. 전하 역시 잘못 많은 한낱 인간이야. 그 잘못이 모두 내가 입을 다물고 창 그 잘못이 모두 내가 입을 다물고 참다운 충고를 하지 않았던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가 얼마나 안타깝게 몸을 드글볶을 것인지. 사람은 역시 저마다 그 성품을 살리며 사는 수밖에 도리 없어. 그대도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옥의 언저리에 있는 거야. 오소대는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저택에 왔던 무렵만 해도 오소대는 아직 자기가 미스나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호남이 고에스에게 농담이 아닌 진정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분은 고에스님 같은. 그런데 미스나리가 오각기로 출진한 것을 안 무렵부터 오소대의 마음은 점점 미스나리에게 기울었다. 미스나리가 시킨 대로 고다인을 찌르지도 못하고 이대로 미스나리 일족을 멸망시킨다면 그 공포는 적중했다.
이제 일족 가운데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미스나리가 내일 마침내 먼 세상으로 떠난다. 미스나리를 이 비극 가운데 서게 한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결코 오소대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오소대가 미스나리 곁에 있으면서 그 결심을 부채질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니, 미스나리는 오소대의 말 때문에 움직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지금도 틀림없이 아녀자 따위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타고난 성격대로 가슴을 젖히고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소대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강한 채 뽐내는 사나이의 이면을 속속들이 보아왔다. 미스나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결 섬세한 신경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 미스나리를 황천길로 혼자 떠나보낸다. 생각만 해도 오소대는 견딜 수 없었다. 고다인이 다시 불렀다. 오소대, 그대는 아직도 위험한 지옥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거기서 눈을 돌려야 돼. 네, 네. 미스나리에게 품고 있는 그대의 정은 아름답다. 그건 여자에게만 주어진 모정이지. 그러나 같은 어머니, 같은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도 귀하고 천한 차이가 있어. 그대는 그 마음을 귀한 자리에 올려놓고 미스나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네, 그렇지. 내일로 처형이 결정되었다면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대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좋겠군. 그러면 미스나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심정으로 떠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미스나리의 무덤을 만들어줘야 해. 미스나리는 확실히 도우쿠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그대 손으로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어. 감사합니다. 오소대는 살며시 두 손을 짚고 눈물을 참았다. 고다인이 무엇을 걱정해 주는지 그것을 모르는 오소대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떠나는 모습을 어찌 보지 않고 견딜 수 있으랴. 그러한 반발이 은근히 마음을 자극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상태구나. 오소대는 무리도 아니지. 몰라. 물러가시도록. 그리고 내일은 미스나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여기로 돌아와야 돼. 이건 이 언승의 명령이야. 내 곁에서 떠날 것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네. 오소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머리 숙이고 고다인의 거실을 나왔다. 그리고 별채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멍하니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다. 한가을도 벌써 지나려는 듯 공기가 한결 싸늘해졌다. 그 싸늘한 가을이 오소대에게는 계절의 변화로 생각되지 않았다. 몸속의 의지와 기력이 말끔히 타버리고 자기는 이제 쟤만 남았다. 그래서 싸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오소대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정신이 들고 보니 아침이었고 뜰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소대는 일어나자 게이준니에게 외출한다는 것을 알리고 부탁이라도 받은 듯 시치조 강가로 걸어갔다. 거리는 왠지 모르게 살기가 서려 있었다. 호리카와 데미지의 행정장관 저택에서 이치조 내거리로 나가 무로마치 거리를 거쳐 대리마치로 거기서 교토 복판을 지나 시치조 강가로 고시판에 알려진 미스나리들이 지나가는 길에만 여느 때보다 사람 왕래가 많을 뿐이었으며 그 밖에는 평소와 그리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도 어느 골목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어쩐지 이상하게 살기가 서려 있다. 모두들 오늘 이 교토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소대는 되도록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을 골라 데라마츠까지 갔다. 그리고 거기서 미스나리의 뒤를 따라 시치조 강가로 나갈 작정이었으나 이르고 보니 그 주인은 아직 잠잠했다. 너무 이르다. 그 주위에 오래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없으므로 산기슭을 따라 서서히 시조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오늘 미스나리만 처형되는 것은 아니다. 에케이도 고니시 유키나가도 함께였다. 셋을 모두 수레에 태워 교토 시가를 돈 다음 한꺼번에 처형될 예정이다. 어떤 모습으로 끌려올 것인가. 그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보기 두렵기도 했다. 이럴 리가 없다. 미스나리 이상으로 세상의 고초를 겪어왔고 무서운 채찍과 욕짓거리를 들으며 살아온 오소대가 아닌가. 마침내 데라마츠에서 인파가 넘치기 시작했다. 아, 왔다 왔어. 왔구만. 정말 대단한 먼지야. 수레 뒤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나? 모두 시치조 강가까지 따라갈 구경꾼들인가 봐. 오소대는 이러한 대화를 듣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혼자 먼저 강가로 걸어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라면 천천히 산책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였으나 왠지 목이 바싹 말라붙어 갑갑했다. 저렇듯 사람이 많아서야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겠지. 역시 먼저 시치조 강가로 가서 잘 보이는 데서 연불해주자. 만일 상대가 자기를 알아차린다고 조용히 웃어 보이고, 아니 그럴 경우 과연 웃어 보일 여유가 자신에게 있을지 어쩔지. 이제 수레가 대리마치에 닿은 모양이다. 그 언저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하얀 연기처럼 주위의 공기를 흐려놓았으며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오소대는 형장에 닿을 때까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작정으로 쓰개치마를 덮어쓰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네댓 사람 가운데에서 누군가 불렀다. 거기 가는 분은 오소대님 아니지요? 그 소리는 오소대는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역시 그렇군요. 바싹 가까이 와서 쓰개치마 속을 들여다본 것은 호남이 고에스였다. 틀림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러 오신 줄 알았지. 아니 나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 어머나. 고에스는 사뭇 흥분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오소대님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제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미스나리님을 멸시했었소. 그런데 오늘은 달리 봤소. 그런데 오늘은 달리 봤소. 이야기합시다. 이제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미스나리님을 멸시했었소. 그런데 오늘은 달리 봤소.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제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미스나리님을 멸시했었소. 그런데 오늘은 달리 봤소. 내가 잘못 본 거요. 미스나리님은 시대의 가엾은 희생자였소. 그것이 미스나리를 싫어하던 고에스의 말이 아니었다면 오소대는 분명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두철미 미스나리를 싫어하던 고에스의 입에서 그를 다시 보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보조를 맞추어 대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의 가엾은 희생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에스는 머리를 크게 끄덕이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시대의 희생자라는 게 어색하다면 다이코저나 희생자라고 고쳐 말해도 좋소. 어쨌든 미스나리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오.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나요? 실은 데라마체 휴게소에서 미스나리님이 경호무사에게 목이 마르니 물이 먹고 싶다고 하셨소. 어머나, 목이 타셔서? 오소대는 그 말에 생각난 듯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도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에 물이 없는 것 같았소. 경호무사는 자기 허리춤에서 곶감을 꺼내 미스나리 앞에 내었소. 곶감이라니 감을 말린 곶감 말이오. 아직 물기가 있어 말랑말랑 맛있어 보이는 곶감이었소. 목이 마르시면 물 대신 이걸 하나 잡수시지요. 목은 축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친절하신 분이로군요. 그런데 미스나리님은 감은 다음에 회로우니 필요 없다고 서슴없이 거절하셨소. 어머나. 그러자 상대도 시무룩한 얼굴로 얼마 뒤면 처형되실 분이 몸 생각을 하시느냐고 대꾸하였소. 고에스는 자기 말에 대한 반응이 어쩐지 표정에서 살피려고 시선을 오소대 쪽으로 가까이 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러자 미스나리님은 그를 큰 소리로 꾸짖으셨소. 무슨 말인가. 대장부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고. 어머나. 오소대는 실망했다. 이제 미스나리는 그런 쓸데없는 대항의식에서 벗어나 유유히 자기 생명의 마지막 모습을 관조하고 있을 줄 알았던 것이다. 나는 그만 머리가 숙여졌소. 이건 여느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신경이지. 여느 사람은 이미 체포한 모습으로 넋을 잃고 마는 법이오. 꾸짖어댈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맞을 만큼 뛰어난 소질을 지니고 태어난 미스나리님이 왜 그런 소요를 일으키셨는지. 이번에는 오소대 편에서 태연하게 고에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고에스는 오소대와 전혀 반대로 미스나리의 거만한 태도에 감탄한 모양이다.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이 아닌가. 이건 역시 다이코 전화가 나빴던 거요. 그만큼 훌륭한 미스나리님이므로 다이코님은 틀림없이 그 앞에서 내 대신의 욕을, 아니 어리석은 소리를 늘어놓을 게 분명해. 그런 일이 거듭되자 미스나리님도 그만 다이코가 내 대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이번 소동은 그 착각에서 일어난 일이오. 오소대는 대답할 말이 없어 살며시 고에스에게 비켜섰다.
고에스의 말은 아직 오소대가 생각해본 일도 없는 각도에서 본 미스나리에 대한 견해였다.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인가? 안 그런가요, 오소대님? 이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이 좋은 부부가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보면 어리석게도 남편 앞에서는 못하던 불평을 자식들 앞에서 늘어놓게 되지. 그러면 자식들은 어머니를 미할수록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 간에 말다툼하게 되어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일도 없는 것도 아니죠. 아니, 흔한 일이죠. 이런 경우 자식을 그르친 것은 어머니의 어리석음 때문이지. 이것이 다이코와 내 대신과 미스나리님의 관계였다고 나는 깨달았소. 다이코는 결코 내 대신과 사이 나쁘지 않았소. 그러나 어리석은 어머니처럼 내 대신의 존재에 왠지 압박을 느꼈던 거요. 내가 다이코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지. 다이코는 자기 자신에게 약했소. 자신에 대해서만은 무딘 칼이었지. 그러니 미스나리님 앞에서 틀림없이 어리석은 소리를 되풀이했을 거요. 그 다이코도 지금쯤은 땅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겠지. 미스날이 그렇듯 엉뚱한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늘 되풀이하던 말들이 진심이고 평소에 다이코와 내 대신의 차이가 좋아 보인 것은 꾸며진 거짓 모습이라고 미스나리님은 착각하셨어. 착각하게 한 것은 다이코의 어리석은 탐. 그릇된 일이 있으면 그토록 끝까지 꾸짖어낼 만큼 매섭게 자기 자신을 지켜온 분에게 무엇이 그런 착각을 갖게 한 것인지 나는 새삼스레 다이코가 미운 생각이 드오. 아니, 인간의 어리석음이 밉소. 고에스는 오소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끝났소. 마음속으로 추모나 해드립시다. 오소대는 그때 아직 고에스의 말뜻을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뜻을 깨닫고 무섭게 당황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형장의 울타리 밖에 닿아 그 가운데로 끌려온 미스나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미스나리는 옷색 명주옷을 입고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검은 쓸에 가슴을 젖히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시선을 돌리지도 발밑을 보지도 않았다. 노래라도 부르는 것처럼 앞을 바라보며 그대로 형장으로 다가갔다. 볼은 수척했으나 장밋빛처럼 불그레하고 입술도 이상하리 마치 붉었다. 안간힘으로 마지막 패기를 보여주는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잇따라 끌려온 고니시 유키나가는 눈을 감은 듯한 모습으로 조용한 태도였다. 그는 천주교도였다. 조용히 눈꺼풀 속에 천주의 모습을 그리며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버린 침착한 모습으로 보였다. 세 번째 에케이는 뜻밖의 태연스러운 얼굴로 흘끔흘끔 사방을 보면서 들어왔다.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일 없이 철저히 깨달음을 얻은 초연한 모습으로 보였다. 고에스가 다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보시오, 모두 위선자요. 고니시님은 참으로 허공의 어딘가에 천주라도 있는 줄 알고 매달리는 모습이고 에케이님은 멍하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어느 쪽에나 참다운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지. 그와 반대로 미스나리님만은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오. 추호의 위선도 없는 참다운 모습. 아, 저분만은 죽는 것이 아까워. 이때 시치조 도량의 대사와 긴코사의 유교 긴코사의 유교 대사가 최후의 독경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 오소대는 이미 고에스에게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고에스의 견해는 모두 오소대와 반대였다. 오소대에게는 고니시 유키나가도 에케이도 저마저 조용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미스나리만 아직 헛된 집념의 어파 속을 화내며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쪽의 견해가 오를까. 그러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고에스가 말을 건네는 것도 귀찮았다. 어디선가 울타리 속으로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다. 그 하나가 에케이의 어깨와 미스나리의 발에 맞았다. 에케이는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고 미스나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경호인은 알고도 모르는 척 구경꾼을 그리 꾸짖지도 않았다. 도리어 구경꾼 속에서 그것을 호되게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한복판에 거친 가마니가 3장 깔리고 그 곁에 하얀 통에 물이 담겨져 있다. 망나니가 그 곁에 한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햇살을 보며 눈썹을 찌푸리고 있다. 세 사람이 정해진 자리에 가까이 오자 시치조 도량의 대사가 절을 한 다음 독경을 시작했다. 대사 뒤에는 제자 스님이 2 사람 딸려 있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허공을 노려보던 미스나리가
험악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어디서 온 중인지 모르나 경을 읽어주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야. 그 소리가 너무나 컸으므로 울타리 안팎이 조용해졌다.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공양입니다. 스님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것과 경로에 가까운 미스나리의 질타 소리가 동시에 났다. 안 돼. 남의 은혜를 입고 기뻐할 내가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법화, 공연한 방해는 말아줘. 이 광경에 오소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스나리는 끝내 자기의 억센 고집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게 되라고 한 게 누구였던가. 그것은 오소대 자신이 아닌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스나리의 경로는 다시 다른 두 사람의 처형자까지 혼란시켰다. 지금까지 냉정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에케이도 섬뜩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춰버린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끌려오기까지 세 사람은 서로 증오하며 마음이 저마다 달랐던 게 틀림없다. 에케이에게 말하게 한다면 미스나리는 답답한 주모자이며 지휘자였고, 미스나리에게 물어본다면 에케이는 모리를 배반케 한 무책임한 허풍선이라 했을 것이다. 또한 고니시 유키나가로서는 미스나리가 작전 도중에 의견을 달리한 원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여기서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은 기색이 보였다. 유키나가는 말했다. 그렇지. 나도 필요 없어. 나는 천주 곁으로 돌아갈 몸인데. 나도 필요 없어. 나는 선종이니까. 미스나리의 후통이 싸움터에서 이만큼 멋지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치조 도량의 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둘러보고 제자들을 재촉하며 자리를 떴다. 대사가 사라지자 세 사람은 저마다 가만히 위에 앉았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구경꾼은 숨소리도 없이 조용해지고 오소대는 차츰 자기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실은 이 인생이 꿈이고 이제부터 저 사람들이 죽은 뒤 그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인생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들을 잉태한 이 시치조 강가의 대지는 이제 산실로 들어서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대나무 울타리 속에서는 오쿠다이라 노부마사가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봄들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보다 희미하게 여겨졌다. 저 사람들은 다만 산실에 가까이 있을 뿐이고 인간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망나니들은 더욱 하찮은 존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묘한 자리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울타리 속에서 큰 칼이 번뜩였다. 미스나리, 유키나가, 에케이의 순서로 목과 몸이 앞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동시에 오소대는 다른 세상으로 차츰 올라가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울타리 속에는 벌써 목도 없다. 하인들이 주위에 흩어진 피를 물로 닦아냈다. 오소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직도 귓전에 귀여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오소대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인파에 밀리면서 산조 큰 다리로 나와 거기에 걸린 세 개의 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목뿐인 인형을 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 슬프지도 가엾은 생각도 우러나지 않았다. 예전에 살았던 빈집 앞을 지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다시 시치조강가로 되돌아왔다. 왜 되돌아왔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다. 효수된 목을 옮기는 이들을 쫓아 산쪽 큰 다리 가장자리까지 가보았지만 그 가운데 미스나리가 없는 것 같아 다시 아까의 자리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이미 울타리도 핏자국도 없었다. 사람 그림자가 여기저기 있고 그들이 모두 손가락질하여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것이 눈에 어릴 뿐이다. 해가 기울었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강물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금의 우소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미스나리를 찾아서 여기에 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는 미스나리를 만나 뭐라고 할 생각인지, 아무 힘도 못 되었다고 사과할 작정인가? 그보다도 왜 그토록 죽을 때까지 불끈 화내느냐고 그 까닭을 물어보려는 것인가? 아니, 그보다 미스나리는 죽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환생했을까? 환생이라는 글자에 진정한 뜻이 있다면 어디론가 가서 살아있을 것이다. 그 어딘가로는 과연 어디일까? 멍하니 냇가에 앉아 생각하고 있는 오소대의 볼에 문득 눈물이 솟구쳐 넘쳐 흘렀다. 주위는 마침내 어두워졌다. 그러나 오소대는 아직 시치조 강가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차츰 발밑에 돌이 싸늘해지고 히가시 산에서 저녁 안개가 피어올라 흐르고 있었다. 그 안개에 볼을 적시면서 오소대는 지금 미스나리 곁에서 지낸 얼마 안 되는 세월을 신들린 사람처럼 되새기고